안녕하세요.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2월 4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입니다. 기밀이 너무 많아 보관 불가능.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기밀을 보관하면서 디지털 저장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기밀을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으나 이미 폭발 직전에 이르러 조만간 쓰나미와 같은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굳이 기밀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먼지만한 정보까지도 기밀로 분류해 디지털 기밀정보 공해를 낳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연방정부 정보 총책임자는 현재의 기밀 분류 시스템이 제때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 국가 안보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밀 분야를 너무 지나치게 넓게 지정해 놨을 뿐만 아니라 기밀 분류로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고 이 기밀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일일이 공무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밀 적체 현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입니다. 한국 대선 토론 워싱턴도 큰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처음 격돌한 TV 토론이 워싱턴 한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렀습니다. 기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 간의 오고 간 내용들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 토론회를 지켜본 워싱턴 한인들의 반응과 평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 유치 추진. 버지니아 상하원 의회가 초당적으로 NFL 워싱턴 커맨더스의 연고구장 이전을 위한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영킨 주지사도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테리 킬고어 하원 다수당 대표는 버지니아가 NFL 팀을 유치하면 모든 주민의 염원 중에 하나를 성취하는 일이며 주정부 세금 수익 등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가 워싱턴 커맨더스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새 정부를 상대로 인센티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데요. 메릴랜드는 전용 구장 건설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단 측이 거절한 바 있고 DC 정부도 줄기차게 구애 작전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버지니아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라우던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전용 구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30조 달러 넘어섰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 탓에 30조 달러 도달 시기가 적어도 4년 이상 빨라졌습니다.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은 9조 달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7년에는 20조 달러,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은 23조 달러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경기 부양 보조금 등으로 5조 달러 이상을 집행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한 것인데요. 그만큼 국내 총생산 GDP에서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발표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고 금리 인상에 따라 국채 이자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다음 3면 기사로 넘어갑니다. 선거인단 집계법 개정 추진. 연방 상하원 의회가 선거인단 집계법을 개정해 2020년과 같은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상원에서는 양당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원도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각 주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심을 반영한 선거인단 명단을 의회에 보내는데요. 모든 주의 선거인단 538명의 선거인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투표를 하는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 의회가 보낸 선거인단 명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선거인단 집계법 ECA 법안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 ECA 법안 개정 추진의 배경은 또다시 2020년 대선 불복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입니다. DC 정부 어린이 데이케어 직원 1만 달러 보너스. 워싱턴 DC 의회가 어린이 데이케어 시설 근로자 수천 명에게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4,000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작년 부유세를 신설해 부유층을 대상으로 모두 5,300만 달러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고 이를 재원으로 데이케어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어린이 데이케어 직원들이 팬데믹 기간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업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열린문 장로교회 선교 부흥회. 열린문 장로교회가 새해를 맞아 4일부터 6일까지 선교 부흥회를 개최하며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해마다 한어권, 영어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갖는 모든 세대를 위한 집회이며 강사로 오는 조은태 선교사는 한국 OM 대표로 다민족 교회와 다문화 청년 사역의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린문 장로교회 담임 김용훈 목사는 선교 부흥회를 개최하며 다음 세대들이 함께 선교를 고민하고 도전받기를 바란다며 지역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초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주얼리 버지니아에서 첫 선. 세계적 그룹 BTS 멤버들의 이니셜과 그들의 탄생석 BTS 로고를 새겨놓은 다양한 주얼리들이 LA에 이어 버지니아에서 첫 선을 보인다 하는 기사입니다. 애난데일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K마켓에서 센터빌은 뚜레쥬르 특설 매장에서 판매된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스크 행정명령 가처분 곧 결정.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K2 12학생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촉발된 소송이 게시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해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햄튼, 리치몬드, 폴스처치 시티 등 7개 지역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지사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시작된 건데요. 원고 측은 주법이 교육자치권을 지역교육청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지사 측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부모가 갖는 자녀에 대한 교육 주권을 빼앗는 조치라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링턴 순회법원의 디마테오 판사는 누가 옳고 그른지 행정명령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다만 주지사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속한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해서 판결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입니다. 메트로 버스 기사 입사 보너스 2,500달러. 워싱턴 지역 메트로 공사가 메트로 버스 기사 고용 계약을 맺을 경우 2,5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서는 인력난으로 일부 지역 노선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모두 70여 명의 기사를 추가 고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급여를 받을 때 1,000달러, 10주 걸리는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1,500달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밑에 전통 흑인 대학 17곳 폭탄 테러 위협. 미국 내 주요 전통 흑인 대학들이 폭탄 테러 위협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돼 연방 수사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FBI에 따르면 흑인 전통 문화의 달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최소 17개 흑인 대학들의 폭탄 위협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과 모건 주립대, 볼티모어주의 코핀 주립대 등 17곳의 대학들이 폭탄 테러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여 6명의 용의자를 파악했는데 이들 용의자가 컴퓨터에 능숙한 청소년들이었고 FBI가 이번 사건을 흑인들을 겨냥한 증오 범죄로 가닥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메릴랜드 기사가 실린 오면입니다. 메릴랜드는 바른 길 향했다. 메릴랜드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임기 마지막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저녁 애나폴리스 소재 주 상원의회에서 실시한 연두교서 발표에서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공화당 주지사로서 미국 전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협치의 롤모델로 메릴랜드를 이끌었다며 지난 8년간의 재임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3일 보도에서 호건 주지사가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주지사로서 임기 내내 7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야기됐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뚫고 대체적으로 주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서 들여온 사용 불가능한 코로나 테스트기 50만 개와 경전철 사업 폐기, 그리고 전임 주지사 비서실장에게 제공한 퇴직 패키지 등 물의를 빚는 각종 논란도 함께 야기했다는 보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인축제 정치포럼 성공 기원. 메릴랜드 한인회가 워싱턴 총영사관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권세중 총영사는 여러 한인 단체 간의 협력과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역할을 메릴랜드 한인회가 충실히 담당해 한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헬렌 원 회장은 올해 준비 중인 코리안 페스티벌과 정치 포럼 행사를 치러 주류 사회에 한인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사입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첫 영어 미사 봉헌.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는 한인 2세들 및 영어권 배우자들을 위한 영어권 미사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되면서 영어 미사 준비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해 1년여간 준비했으며 1월 30일 소성전에서 워싱턴 대교구 소속 존 맥너니 신부 주례로 영어 미사를 처음으로 봉헌했습니다. 미사 후에는 조상을 기리며 차례상을 준비해 신자들이 가족 단위로 제례를 드렸고 세배 드리기 행사도 가졌다는 훈훈한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슈퍼볼 경기 2명이나 배출. 올해 슈퍼볼 경기에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출신 선수 2명이 출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제56회 슈퍼볼은 로스앤젤레스 램스와 신시내티 벵골스가 격돌합니다. 기사는 델러웨어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한 게이더스버그 출신의 두 선수 자크 커와 제이크 펑크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